안녕하십니까, 김영지입니다. 미국하고 유럽 증시 부활절 휴장이어서 오늘 이제 장 안 열리고요. 홍콩도 안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마켓이 오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제 CNBC 분석입니다. 뭐 분석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그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뭐 호재냐 악재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기준을 바꿔서 보정을 해가지고 이게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보정 이전에는요. 이번에 수치 기준을 이제 보정을 해서 이렇게 지난달 것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아래쪽에 있었던 것이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인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리세션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신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그러니까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리세션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업 활동에 있어서 사람이 좀 덜 필요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리세션이 맞습니다. 근데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얘기가 약간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구직자가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던 그 노동시장 참여율이 다시 원상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직자가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면이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리세션보다는 오히려 패드가 원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호재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거 말고 뭐 이제 시간당 임금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려가 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신규 일자리하고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가 좀 같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뭐 시장이 오른 거를 또 뭐 이렇게 세인트 루이스 패드의 그 제임스 브라드 총재가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랬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건 4월 초 더 지난 얘기죠. 3월 얘기, 3월 말 얘기로 생각이 되고, 제가 한 2주 전쯤에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의 이제 원문 디스크립션을 다 올려드려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재료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서 보면 원유가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원유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다시 따로 차후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어제 또 우리가 지표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이 GSCPI 지표, 뉴욕 페드에서 내놓은 자료, 이거 상당히 의미가 좀 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떨어져서 완전히 예전의 수준, 그리고 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로 지금 돌아온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차라리 유가가 좀 반등을 해가지고 요거 좀 올려놓는 것이 이 제로 근처에서 노는 게 제일 좀 좋으니까요. 그래서 상품 시장 쪽이 약재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게요, 한번 내추럴 가스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모양새인가. 그래서 원유 가격이 좀 반등을 해도 실제로 GSCPI 쪽으로 이렇게 악영향이 올까 하는 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는 완연히 회복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GSCPI 같은 경우는 뉴욕 패드에서 나왔지만, 이 자료, 그러니까 이건 국가 부채 얘기잖아요. 이건 세인트 루이스 패드에서 자료가 또 나왔는데, 이 얘기는 제가 따로 뽑아가지고 우리
코너가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제가 패드워칭이라고 한 그런 코너 쪽에다가 따로 이거는 특별히 좀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증권방송이나 경제방송에 나갈 때 뭐 MTN이나 뭐 서울경제TV나 뭐 이런 데 나갔을 때 보통 제가 한 5년 이상 이걸 분석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드에서 내놓는 자료들만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때 방송 시간이 이게 제한적이잖아요. 10분요. 그래서 10분에 뭐 하기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상당히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올 때마다 자료를 분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0분까지는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압축을 하면은요. 그래서 이 얘기는 따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부채 그 한도 협상 이것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이 문제도 향후에 또 거론될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오르고는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국채 발행 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이슈도 이제 조만간 또 시장에서 툭툭 튀어나올 테니까 이 문제는 제가 따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이 삼성전자 어닝 쇼크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4월 달에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이 삼성전자의 기술적 분석하고 바닥을 치는 실적, 이거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여기 제가 이 쭉 그었었던 이 파란색 선의 저항선을 돌파하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4월 달에. 그리고 좀 밀리는 그런 모습.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이거 한번 진짜 69,000원 시세 한번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좀 조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 쪽 외국인 쪽 포지션 한번 보면서 파생 포지션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위클리는 이제 없잖아요. 다음 주에 만기일이다 보니까 코스피 100 만기일이다 보니까 이제 위클리는 없고, 그리고 이제 어제 매도했었던 어제 24,000계약 정도 매도했었던 선물을 오늘 다시 되감고 있는데, 이게 누적으로 따져보면은 만기일 이후에 이제 누적 포지션을 놓고 보면은 거의 스퀘어 포지션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 많이 매도를 하긴 했어도. 그래서 오늘 저 정도 이제 8,000계약 정도 매수하고 뭐 다음 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선물 쪽에서 누르는 압력 이런 거는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코스피 콜옵션 쪽에서 지금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장중에 보면은 매수하고 매도하고 합성을 해가지고 막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가격 분석을 해보니까 홀 325 매수, 327 매도 뭐 이런 식의 스프레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크게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풋옵션 쪽은 매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기일에 325보다 조금 넘어가는 그런 만기 지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건 다음 주 가서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시장 하방 압력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 이 해징 포지션을 건다 하더라도 너무 무겁게 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무겁게 해징 포지션 잡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달러 선물 많이 매도하네요. 9,000계약. 그리고 10년 국채 선물 한 600계약 조금 사고 있는데, 뭐 국채 가격이 이제 국채를 이제 트레이딩 매도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가격은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매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완화됐고 국채 랠리 2차 랠리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채 많이 가지신 분만 그냥 트레이딩 매도했다가 다시 반락하면 매수하는 그런 기회 노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주말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부채 얘기나 또 몇몇 자료들 제가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